안녕하세요. 유산화의 핵심 과학 기술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이한란입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되었네요. 우리가 유산화 제품 우수하죠? 네, 왜 우수하죠? 라고 여쭤보면, 그냥 먹어보면 알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은 좀 더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인셀리전스 기술의 미국 특허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이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허 출원 중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특허 출원은 말 그대로 제출만 해놓은 상태이고요. 심사관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들을 찾아서 유사성, 신규성, 진보성, 관점 등에서 뭐 면밀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손쉽게 유출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특허 등록을 거절합니다. 네, 그리고 특허 등록을 완료하면, 네, 특허 등록이 되면 20년 동안 독점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특허를 등록한 회사에서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인셀리전스 기술은 20년 동안 오직 유산화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셀리전스 기술이 뭐길래 특허까지 받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인셀리전스 기술 무척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직도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헬스팩의 인셀리전스 기술이 접목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건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인셀리전스 기술에 대해서 좀 쉽게 많이 배워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셀리전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innate, 내적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셀룰러, 네, 세포의, 인텔리전스, 지능의 합성으로서 종합해보면 타고난 세포의 지능, 세포 스스로가 이미 갖고 있는 지능입니다. 네, 앞서 이영주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보면 뇌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세포 스스로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죠. 24시간 내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어딘가를 다치면 그 다친 부위를 또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의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었어요. 뇌와 심장처럼 세포는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리고 다친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봤더니 바로 세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었고 세포 스스로가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려서 세포 스스로가 우리 인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것이 바로 세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지능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세포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면서 왜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포가 스스로 잘 하게끔 태어는 났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과 노화로 인해서 그 기능이 쇠퇴하거나 오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 스스로가 갖고 있는 타고난 지능이 쇠퇴하거나 오작동하지 않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세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셀 시그널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입니다. 우리의 인체는 스스로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로 그 능력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포인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내인성 항산화 효소를 생성하도록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네, 내인성 항산화 효소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체 안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예요. 우리가 항산화 효소는 항산화는 먹는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몸에서 이미 스스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가요. 그런데 이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면 활성산소를 빨리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세포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부족해진 내인성 항산화 효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로 항산화제를 먹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먹는 항산화제는 한 분자당 하나의 활성산소만을 제거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인성 항산화 효소는요. 한 개가 100개 이상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렇게 일 잘하는 내인성 항산화 효소가 내 몸에서 잘 만들어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바로 이 기술을 인텔리전스 기술에 담은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인텔리전스 기술은 유산화만에 특허받은 기술로서 다른 회사들이 20년 동안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유산화에만 있는 과학 기술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일반 영양제와 인텔리전스 영양제의 항산화력 차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한 개씩 활성산소를 없애는 영양제 말고 일당백하는 영양제 먹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세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셔야 고객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토파지가 활성화되도록 신호를 줘서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면 미토파지란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고 재활용해서 젊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복제시키는 것입니다. 세포 속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거예요. 네, 뒤로, 우리 PPT 뒤로 좀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강의에서 이영주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포가 모여서 내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네, 세포가 젊어지면 내 몸도 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나이인데요. 동갑인데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기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갑인데 저분은 한 또래보다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그 차이는 바로 젊어 보이시는 분이 노화된 세포보다 젊은 세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노안인데 나는 이미 방법이 없나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노화된 세포가 내 몸에 많지만, 그 노화된 세포를요, 다시 젊은 세포로 우리가 좀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노화된 세포 속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을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젊은 미토콘드리아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토파지의 기술입니다. 미토파지예요. 네, 우리가 이 미토파지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점점 이게 나이를 천천히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미토파지 기술이 들어가져 있는 헬스팩을 꾸준히 잘 드신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요, 이 예, 전 PPT로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내는 공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초록색은 젊은 미토콘드리아고 오른쪽 검은색은 노화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주변을 보시면은요, 초록색 주변으로는 점점점 찍힌 것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량이고요. 빨간색으로 점점점 찍힌 것은요, 암, 고혈압, 당뇨,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예요. 젊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고 적은 양의 활성산소를 내뿜고요.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적게 생성하면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내뿜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음 보시면 하나의 세포 안에는 적게는, 이게 지금 세포예요.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3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데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젊은 미토콘드리아로 바꾸는 이런 미토파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포 속에는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만 가득해서 활성산소도 가득해지고 결국에는 이 세포는 에너지 부족과 활성산소의 독성으로 사멸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이해하기 쉽게 미토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기 위해서 주머니로 감싼 다음에요. 분해된 성분들을 젊은 미토콘드리아에게 보내죠. 그러면은 노화된 미토콘드리아가 거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젊은 미토콘드리아는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젊은 미토콘드리아가 복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파지의 과정입니다. 미토파지는 세포의 품질을 높이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최적의 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객분들을 만나실 때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네, 세포가 젊어지는 영양제를 먹자라고 네, 쉽고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은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인텔리전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게 헬스팩뿐만 아니라 셀센셜즈, 헤파실, 글루코사민, 글루카미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제품들을 전달하실 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당백하는 영양제, 세포가 젊어지는 영양제. 네, 다음은요.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서 벌써 목이 쉬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간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장이죠. 장 내 미생물들은 대장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아토피, 천식, 면역 질환 등의 질병의 80% 이상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낯선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도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유산균도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유익균도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이러한 것들의 최상위 개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미생물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이죠. 광고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음 장 보시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성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국가과학 프로젝트로 지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전문 기업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과학기술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유산화가 함께 공동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유산화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전문성을 알리고 유산화의 사업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초기 비만, 당뇨, 자폐, 우울증, 성장 발육, 동맥경화, 장 관련 질환, 아토피 등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바꾸어 줬더니 좋아졌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혁신적인 치료 기술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네, 첫 번째로는요. 몸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은 건강기능 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질병 치료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집을 바꾸어주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마커를 개발할 거라는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만들어질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개발될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만 보고도 당뇨에 걸렸는지,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3년 전 예측 보고서였는데요. 그럼 현재는 3년 전 예측대로 잘 흘러가고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네, 예측대로 너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장과 LG생활건강에서는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CJ와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콜마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연세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지도 구축을 했고요. 서울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만 보고도 질병을 알아맞추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시죠?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바이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장과 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뇌 축이라는 신호 전달 축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폐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우울증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다음은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전체로 퍼지는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파킨슨 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심지어 뇌까지도 퍼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신과 감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이 지금 캡처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온몸 전신으로 지금 퍼지는 것을 보셨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유익균은 모두 마이크로바이옴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범주 안에 유익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해균은 나쁜 물질을 내뿜겠죠. 유익균은 좋은 물질을 내뿜어요.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들을 합쳐서 1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물질들을 내뿜고 있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대장벽을 통해서 우리 피 속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 전신을 다 돌죠. 네, 좋은 물질도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나쁜 물질도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다고요? 뇌까지도, 장기까지도 쉽게 다다를 수 있겠죠. 혈액을 타고 온 전신을 도니까요. 네,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는지는 지금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왜 우리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장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 가시죠? 네, 변비나 설사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하루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요즘 들어서 장이 좀 부쩍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게 내가 좀 장이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장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대표적으로 프로바이오틱, 화이버지, 알로엔즈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이 나와 있어요. 제품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프로바이오틱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익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제품이죠. 직접적으로 넣어줍니다. 유익균을요. 네, 가장 이 프로바이오틱이 다른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LGG 유산균이 50억 마리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LGG 유산균이 좋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 제품에 많이 넣으려고 하지만 워낙 고가의 균주이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못하고 뭐 1억 마리 내지는 정말 많이 들었다 하면 10억 마리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이걸 50억 마리를 넣었다는 건데 그럼 LGG 유산균이 뭐 얼마나 왜 좋죠? 라고 궁금하시죠? 네, 일단 이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 LGG 유산균은 3세대 유산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유산균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3세대 유산균은 암이나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럼 왜 3세대 유산균은 면역력과 암에 그렇게 좋냐라고 이제 패널분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 3세대 유산균들은 장내 정착률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장내 정착률이 높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그 유산균이 자리 잡고 살면서 나쁜 유해균을 몰아내고 좋은 유산균을 이렇게 번식시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로 장내 정착률이 높아야 돼요. 그냥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으면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나가는 그런 균주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유산균을 만들 때 쓰는 균주, 불가리쿠스 균주가 있죠. 그래서 이름도 불가리스잖아요. 네, 불가리쿠스 균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불가리쿠스 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변 활동에는 도움을 주지만 우리 몸속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균주는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구분이 가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람노선스가 그러니까 LGG 유산균의 풀 네임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예요. 그렇다면 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는 왜 보통의 유산균들과는 다르게 장내 정착률이 높냐면은 형태가 달라요. 보통 유산균은 이렇게 뭐 이렇게 둥근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람노서스 균주는요, 이런 막대기 모양의 선모들이 이렇게 있어요. 선모들. 꼬리도 있고요. 선모. 이것은 마치 콜레라 균이나 병원체 균들 있죠. 그런 균들이 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 좀 안 좋은 세균들 같은 경우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런 선모를 우리 장에다가 꽂고
있기 때문에 잘 휩쓸려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람노소스가 이런 것처럼 이런 선모를 이용해서 우리 장에 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 정착률이 매우 높고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WHO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유익성 논문이 많은 균주가 바로 이 람노소스 균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람노소스 균주가 좋은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LGG 유산균, 람노소스 균주가 몇 옹마리가 들어가져 있는가 그것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두 번째는 화이버지, 네, 식이섬유 제품이죠. 요즘 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개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개실 아세요? 장에 생기는 개실이 뭐냐면 이 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거기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대장에 이런 개실이 생겼어요. 이런 주머니처럼 이렇게 작은 주머니들이 이렇게 뽕뽕뽕뽕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다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런 주머니 같은 곳에 변들이 쌓이면 잘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다 보면은 그 변들이 오래오래 머물다 보면은 분명히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실염은 대장암으로 가기도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개실이 그럼 왜 생겼을까? 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개실이 왜 생겼을까? 주머니가 왜 늘어날까? 장이 왜 늘어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원인은 변비예요. 네, 딱딱한 변을 힘주어서 누다 보니까 이렇게 장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나는 변비도 없는데 개실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장벽이 약해져 있어요. 이게 노화로 인해서 장벽이 약해졌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혈관 조직 관리, 그러니까 혈관 관리가 안 돼서 네, 장벽이 약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실뿐만 아니라 뭐 장 건강에 다 좋지만 특히 이제 이 개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이 대장 관련 검사를 해보면 개실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화이버지 식이섬유를 드신다라면은 이렇게 개실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이버지를 먹으면 어때요? 변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 변이 좀 늘어나요. 부피가. 네, 부피가 늘어나면서 대장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싹 긁으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실이 생기기 전에도 그리고 생긴 후에도 화이버지 플러스가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실은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버지로 네, 변의 그런 부피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로엔즈 제품이 있죠. 네, 알로엔즈 제품은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 대한 6가지의 소화 효소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변에는요, 수분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네, 배변에 수분량이 부족하면 딱딱해지고, 네,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로엔즈 제품은요, 배변의 수분량을 높여줘요. 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우리가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우리 꼭 배변에만 수분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알로엔즈가요, 우리 피부에도 수분량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 알로엔즈를 먹었을 때 배변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네, 일석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네, 알로엔즈 제품입니다. 네, 제가 이 제품들은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함께 공동 연구했던 유선의 연구 개발진들이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어떤 제품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품들이고요. 내 장 속, 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지도를 진짜 젊은 지도로, 깨끗한 지도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3가지 제품 드실 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소정 골드님께서 준비한 산후피부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